할리우드 역사 동안 영화나 TV 프로그램 작업 중에 배우들이 사망한 비극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브랜든 리, 빅 모루, 존 리터 같은 유명 인사들은 모두 촬영 중에 세상을 떠나 팬들과 동료들에게 충격을 남겼습니다. 촬영이 진행 중이던 세트장에서 세상을 떠난 다른 유명 인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현장에서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촬영 중 사망한 배우 10명의 목록을 소개합니다. 마사 맨스필드. 마사 맨스필드는 조용한 영화에 떠오르는 별로 존 베리모어와 함께한 닥터 지킬 앤 미스터 하이드에서의 역할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극적으로 그녀는 할리우드 역사상 영화 세트장에서 사망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1923년 11월 30일에 The Warrens of Virginia 촬영 중에 발생했습니다. 촬영 중 휴식을 취할 때 맨스필드는 가연성이 높은 재질로 만들어진 남북전쟁 시대의 의상을 입고 차에 앉아 있었다. 부주의한 행인이 성냥을 켜서 그녀의 드레스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그녀를 감싸 심각한 화상을 입혔습니다. 윌프리드 라이텔과 다른 사람들이 코트와 담요로 불을 끄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스필드는 다음 날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타이론 파워. 타이론 파워는 1930년대와 1940년대 할리우드의 가장 매력적인 주연 배우 중 한 명으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일을 하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연기. 1958년 11월 15일 스페인에서 솔로몬과 시바 촬영 중에 파워는 그의 공동 주연 조지 샌더스와 격렬한 결투 장면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렬한 동작과 신체적 노력은 그에게 너무 과중한 것이었습니다. 장면의 중간에 파워는 가슴을 움켜쥐며 세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근처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44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파워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극단 가족에서 태어난 파워는 유명한 무대 및 무성 영화 배우였던 그의 아버지 타이론 파워 시니어로부터 연기에 대한 사랑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그는 1930년대 후반에 해적모험과 로맨틱 드라마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유명한 영화로는 조로의 표식, 피와 모래, 면도날의 가장자리가 있으며 여기서 그는 자신의 다재다능함과 매력을 발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파워는 미국 해병대의 조종사로 복무하면서 그의 경력이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할리우드로 돌아와 극적인 역할과 그가 유명했던 액션으로 가득 찬 영화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가 사망할 당시 파워는 솔로몬과 시바가 또 다른 큰 성공을 앞두고 커리어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성공, 그의 이른 죽음은 할리우드에 공백을 남겼고 다재다능한 배우이자 지속적인 아이콘으로서의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레스 존스. 1958년 11월 30일에 존스는 영국의 선집 시리즈인 암체어 극장에서 방영된 연극 언더그라운드에서 공연 중이었다. 이 이야기는 런던 지하철에 갇힌 핵참화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생방송 중에 존스는 심장마비로 죽는 것으로 대본에 정해진 인물을 연기했다. 운명적인 반전으로 장면 사이 카메라 밖에서 존스는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고 쓰러졌습니다. 기존은 출연진 프레게어 포스는 출연진이 존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회상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배우들은 그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즉흥적으로 대사를 했다. 감독 테드 코체프와 프로듀서 시드니 뉴먼은 방송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배우들에게 즉흥 연기를 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맞게 연극을 재구성하도록 광고 중간에 지시했다. 배우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야 존스의 죽음을 알았다. 벨라 루고시. 카운트 드라큘라 역할로 유명한 전설적인 배우 벨라 루고시는 경력 후반기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1950년대 중반까지 그는 악화되는 건강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1956년 루고시의 열렬한 팬이었던 감독 에드 우드는 미완성 프로젝트인 The Vampire's Tomb로 불릴 수도 있는 작품을 위해 이 배우가 출연한 여러 장면을 촬영했다. 이 장면들은 동기화된 소리 없이 확정된 대본도 없이 촬영되었습니다. 비극적으로 1956년 8월 16일에 루고시는 심장마비로 인해 나이에 73, 우드는 자신의 우상을 기리고 기존의 촬영분을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무성 장면들을 그의 차기작인 외계에서 온 계획구에 포함시켰다. 남은 장면에서 루고시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우드는 자신의 아내의 척추지압사인 톰 메이슨을 모집했다.
대역으로 메이슨은 루고시와 거의 닮지 않았고 눈에 띄게 키가 더 컸다. 이 차이를 숨기기 위해 메이슨은 얼굴 위로 망토를 들이운 채 연기했다. 이 기법은 그 이후로 섬세함의 부족으로 많이 비판받았다. 외계에서 온 9호 계획은 1959년에 개봉되었으며 종종 최악의 영화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루고시의 사후 출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컬트적인 추종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면이 포함된 것은 공포 장르에서 그의 지속적인 유산을 상기시키는 감동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에릭 플레밍. 에릭 플레밍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서부극에 주목할 만한 인물로 인기 있는 TV 시리즈 로하이드에서 거친 지도자 길 페이버로서 그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지배적인 존재감과 강력한 연기는 그를 유명인으로 만들었고 그는 본격적인 영화로 진출하여 경력을 더욱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영화 제작 중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1966년 플레밍은 페루 리마 근처 안데스 산맥에서 모험 영화 하이 정글을 촬영 중에 있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그는 험난한 우알라가 강에서 장면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의 공동 주연 니코 메나르도스와 함께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카누는 물이 차기 시작했고 결국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메나르도스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플레밍은 숙련된 수영선수이자 스쿠버 다이버임에도 불구하고 강이 빠른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비극적으로 플레밍은 41살의 나이에 익사했습니다.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플레밍의 죽음은 그가 경력의 절정에 있었던 만큼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의 죽음은 배우들이 촬영 현장에서 특히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종종 직면하는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플레밍의 서부 장르에 대한 공헌은 여전히 길어지고 있으며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화면상의 마법을 창조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을 상기시켜줍니다. 빅모로의 죽음은 영화 트와일라이트 존 촬영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비극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982년 7월 23일 모로우는 존 랜디스가 감독한 앤솔로지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 중이었다. 그 장면에서 모로우의 캐릭터는 인종차별적인 남자로 전쟁 구역에서 두 베트남 아이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장면은 전쟁의 혼란을 모사하기 위해 폭발이 주변에서 터지는 동안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장면을 포함했다. 촬영 중에 잘못 계산된 폭발물이 헬리콥터의 로터를 손상시켜 아래에 있는 배우들 위로 추락했습니다. 빅모로와 두 명의 어린 배우 마이카 딘리와 르네 시네체는 충돌로 인해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광범위한 분노와 법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들이 아동노동법을 위반하며 적절한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밤에 촬영장에 있는 것 자체가 안전규정을 추가로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독 존 랜디스와 여러 직원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명한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그들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할리우드의 안전기준과 스턴트 및 특수효과에 대한 규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로우는 컴바트과 블랙보드 정글에서의 역할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사망 당시 나이는 53살이었다. 그의 죽음은 두 어린아이와 함께 영화 산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며 세트에서의 엄격한 안전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돌프 시저, 영화와 연극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으며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배우 아돌프 시저는 불행히도 1986년 3월 6일에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저는 A Soldier's Story와 The Color Purple에서 강렬한 연기로 가장 잘 알려져 있었으며 할리우드 전설인 커크 더글러스와 버트 랭커스터와 함께 터프가이스를 촬영하던 중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촬영 중이던 시저는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즉시 남가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업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전성기에 있던 그의 뛰어난 경력을 끝냈습니다. 시저의 예술 기여는 영화 외에도 확장되었습니다. 뉴욕 출신으로서 그는 특히 아우구스트 윌슨의 연극 작품으로 유명한 극장 배우였습니다. 그는 솔저의 이야기에서 워터스 하사 역할을 맡아 변화를 가져왔고 1985년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의 지엔낭시모란 명성 상승을 되돌아보며 시저는 한때 경력에서 5번 일어나는 경이로운 화학 반응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잔액인 거며 당구가 실제 원리에 그 연극이 함께 작용할 것입니다. 시저의 죽음은 무대와 화면을 가로질러 그의 예술성이 울려 퍼진 깊고 재능 있고 다재다능한 공연자의 상실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잊을 수 없는 공연과 그가 두 매체에 남긴 영향력을 통해 계속됩니다. 존 에릭 핵섬, 유망한 배우이자 모델이었던 존 에릭 핵섬은 1984년 10월 18일 텔레비전 시리즈 커버업 촬영장에서 소품총과 관련된 치명적인 사고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1957년 11월 5일 뉴저지 잉그루드에서 태어난 핵섬은 텔레비전 시리즈 보이지어스와 영화 더 베어에서의 역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운명의 딸 차일 정거 휴식시간에 핵섬은 지연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그는 공포탄이 장전된 44구형 매그넘 리볼버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공포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을 대고 러시안 룰렛을 흉내내며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공포탄에는 총알이 없지만 여전히 폭발력이 있습니다. 발사된 폭발은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AX의 두개골을 골절시키고 뼈 조각이 그의 뇌로 들어가 심각한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지소리 베벌리 힐스 메디컬 센터로 이송되어 5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섬은 6날 후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대함을 보여주며 핵섬의 장기는 기증되어 여러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게이 체결은 바르뉴 너서도 버렌덱 비식권이었나. 게이 세정은 이 어린 소년과 중년 여성에게 갔다. 그리고 그의 각막과 피부 조직은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핵섬의 이른 나이인 26살의 사망은 특히 영화와 텔레비전 세트장에서 공포탄이 장전된 총기 취급에 관한 엄격한 안전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미 쿠퍼, 전설적인 웨일스 출신의 코미디언이자 마술사, 코미디와 마술이 독특하게 혼합된 슬랩스틱 유머의 대가로 영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탑 같은 키와 패즈 모자, 일부러 실패하는 마술 트릭 전달로 유명했습니다. 쿠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전 세계 무대에 출연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내각적으로 그의 삶은 1984년 4월 15일 생방송 도중 충격적으로 끝났습니다. 쿠퍼는 인기 버라이어티 쇼인 Live from Her Majesties에서 공연 중 무대에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 관객과 스태프는 그의 넘어짐이 그의 공연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머는 종종 신체 코미디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지 못했을 때 현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쿠퍼는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수백만 명의 관객 앞에서 일어났으며 텔레비전 역사에서 엄숙한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이트 과이든 가보코리 오퍼레스는 라이브 공연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교로네게의 유네로단 코미디 천재로서의 영향력은 그의 영향을 받은 여러 세대의 코미디언들에게 분명합니다. 이어졌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독특한 매력과 재치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뛰어난 능력으로 기억되고 있다. 로이 키니어는 영화, 텔레비전, 무대를 넘나들며 수백 편의 작품에 출연한 인기 있는 성격 배우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코미디 타이밍과 평범한 사람의 매력으로 유명하며 작은 역할에서도 장면을 훔치곤 했습니다. 일세일감, 네오서 워터르데, 레게셔의 위건에서 태어난 키니어는 와 후속작 등의 작품에서 충실한 캐릭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플랑셰, 그의 엄청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키니어는 주연을 맡는 일이 드물었고 대신 믿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조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1988년 9월 플랑셰의 역할을 다시 맡는 동안 네스팀 걸스팅 옌카월 사우스강 버맨했습니다. 세웨이는 톨레도에서의 말타기 장면 중에 키니어가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골반. 그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지만 합병증이 발생하여 다음 날인 1988년 9월 20일에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중한 배우를 세계에서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촬영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인더 나우리 키니어번스는 빌렉 미러, 베니 드레드풀,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의 역할로 잘 알려진 평판이 높은 배우로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영화 산업에서 더 안전한 환경을 위해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로이 키니어의 유산은 그의 작품과 그가 산업에 미친 영향으로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아트 숄. 미국의 유명한 고개 비행사이자 항공 촬영기사인 아트 숄은 1985년 9월 16일 영화 탑건 제작 중 비극적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1931년 12월 24일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태어난 숄은 어린 시절부터 항공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그는 이 관심을 학문적으로 추구하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호세에서 항공학 학위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숄은 산버너디노 밸리 칼리지에서 항공학 교수로 18년 동안 헌신했으며 결국 부서를 이끌다가 전업 스턴트 커리어로 전환했습니다. 조종사 그의 경력 내내 숄은 미국 전역과 국제적으로 공연하며 그의 고개 비행 기술로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슈퍼 침먼크로 알려진 개조된 드 헤빌랜드 캐나다 DH-C1 침먼크 항공기를 조종했고 200편이 넘는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텔레비전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영화 크레딧에는 더 라이트 스토프, 더 그레이트 월드 페퍼, 블루 썬더가 포함됩니다. 탑건 촬영 중에 숄은 하늘에서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기술을 거꾸로 세우고 착현을 추가한 수평 회전 기동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는 무전으로 문제가 있어 회전에서 복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의 항공기 피츠 S 이 카메라 비행기는 칼즈베드 근처의 태평양에 추락했다. 캘리포니아 광범위한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숄의 시신이나 항공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헌과 이른 죽음을 기리기 위해 톱간은 아트스콜의 추억에 헌정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항공과 영화에 미친 중대한 영향을 통해 미래 세대 조종사와 항공 촬영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레드 폭스. 레드 폭스는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자 배우로 1950년대 장벽을 허문 획기적인 스탠드업 루틴으로 파티 레코드의 왕으로 애정 어린 별명을 얻었습니다. 폭스는 코미디 클럽에서 텔레비전으로 전환하여 1970년대 시트콤 샌포드 앤 선에서 프레드 샌포드 역할로 상징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의 완벽한 코미디 타이밍과 거대한 개성을 선보이며 엔터테인먼트 역사에 그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1991년 폭스는 델라 리즈 여배우와 재회하며 CBS 시트콤 더 로열 패밀리로 TV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사운드 스테이지에서의 리허설 중 발생했습니다. 1991년 10월 11일에 폭스는 갑자기 쓰러졌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그의 코미디 행동의 일부로 오인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스태프들이 그의 구조에 달려들면서 분명해졌다. 그는 퀸 오브 엔젤스 할리우드 장로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향년 68세였다. 폭스의 죽음은 연예계에 충격적인 손실이었다. CBS 엔터테인먼트의 제프 세건스키 사장은 폭스의 엄청난 재능과 기여를 강조하며 네트워크의 슬픔을 표했습니다. 한계를 넘나드는 유머와 관객과의 소통 능력으로 유명한 레드 폭스는 여전히 사랑받는 인물로 그의 영향력은 코미디언과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존 리터는 끝없는 에너지와 자연스러운 코믹 타이밍으로 사랑받던 배우였습니다. 인기 시트콤 Three's Company에서 잭 트리퍼로의 상징적인 역할로 유명한 리터는 1970년대 내내 텔레비전과 영화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슬랩스틱 유머와 진정한 따스함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그의 능력은 관객들에게 친숙함을 주었으며 에미상과 골든상을 포함한 여러 상을 수상하게 했습니다. 글로브. 2002년에 리터는 내 사춘기 딸과 데이트하는 8가지 규칙의 주연으로 시트콤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의 코믹 천재성과 새로운 세대의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이것이 그의 마지막 역할이었습니다. 2003년 9월 10일 쇼의 2번째 시즌 리허설 중에 리터는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그는 심한 가슴 통증, 과도한 발한과 같은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구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마비로 생각했지만 리터는 병원으로 긴급하게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그는 미처 진단되지 않은 대동맥 박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동맥의 내벽이 찢어지는 드문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긴급 의료 조치에도 불구하고 리터는 그날 저녁 5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팬들과 연예계에 충격을 주었고 대동맥 질환의 조기 발견과 인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리터의 유산은 그의 영원한 연기와 그의 이름으로 가족이 설립한 심장 건강 인식 재단을 통해 계속됩니다. 브랜든 리, 무술 전설의 아들,
브랜든 리, 뮤샤맨 셔디가 떠오르는 시리즈였으며죠. 그 있으면 바르고 하이드 크로디 촬영 중에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이 올리레이션은 바르고 시디몽, 월리 스타운스를 중요하신 자매돈을 촬영하던 중 몰리는 소품총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고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 영화는 복수를 중심으로 한 어두운 판타지로 리의 성장하는 연기력을 보여주고 액션 스타로서의 유산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테네시카가 슈알리도의 가전 프로토콜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곳과는 리의 캐릭터가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는 장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장면에서 사용된 리볼버는 잘못 준비되었습니다. 이의저이치언 여러원시오 모형 탄환이의 총신에 걸려 있었지만 공포탄을 장전하기 전에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총을 발사했을 때 공포탄이 걸린 탄환 조각을 이의 복부로 밀어내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6시간의 수술 끝에 28세의 나이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의 죽음은 영화 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고 촬영 현장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안전조치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크로우는 대역 배우와 컴퓨터 그래픽을 조합하여 완성되었으며 이의 기억에 헌정된 컬트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오리치워로이더 이글러니너에서 막시무스 데시무스 메리디우스를 구입한 상인 프로시모를 기억하십니까? 영화 촬영 중 그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1999년 5월 2일 리드는 몰타 발레타에서 촬영 중 휴식 시간에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당시 그는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인 프로시모를 연기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지 못한 여러 해 후 중요한 역할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드는 그의 거친 생활 방식과 과음 취향으로 유명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는 현지 술집에서 하루를 보내며 한 무리의 선원들에게 음주 시합을 제안했습니다. 경쟁. 작가 데이비드 프란조니는 리드는 엄청난 양의 술, 맥주 몇 파인트, 럼주와 위스키를 마셨다고 회상했다. 축제 도중 그는 쓰러졌고 그를 살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의 나이 61살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작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했다. 글래디에이터, 미네마시오 미션이 버딩스 가면서 영화 제작진은 컴퓨터 그래픽과 대역 배우를 사용하여 리드의 캐릭터를 재창조함으로써 그의 중요한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나게이 크레데시의 여인은 평월시 찬하를 받았으며 베이징 항원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올코리 포라라이트의 기차소리신 지구면은 바로 거울겐 변명 없이 삶을 산 사람으로서 그의 크고도 인상적인 면모를 부각시켰다. 지크의 그리처와 예고리가 원한 기후 이 청란 채원에 대한 증거로 남아있으며 화려한 경력에 대한 적절한 작별 인사로 남아있습니다. 존 캔디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가장 사랑받는 코미디 배우 중 한 명으로 화면 안팎에서 따뜻하고 큰 존재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SCTV의 핵심 멤버였으며 비행기, 기차, 자동차, 쿨러닝과 같은 영화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했습니다. 워너리 갱이저를 스치어 카니더 스티어링의 노인 스토리맨 일련의 비평적 및 상업적 성공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의 신정한 데서는 시와 치권한 성격공도 불워 캔디는 평생 동안 상당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체중은 흡연, 약물 사용, 과음의 역사와 결합되어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극적으로 그의 경력은 서부 코미디 영화인 와건스 이스트 제작 중에 끝났으며 이는 그의 마지막 영화가 되었습니다. 1994년 3월 4일 멕시코 두랑고에서 촬영 중이던 캔디는 그날의 장면 촬영을 마치고 자신의 트레일러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눈 후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자던 중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었다. 베네노는 파르베시스 가리오웠다는 캔디의 사망은 할리우드와 전 세계 팬들에게 희극 전설의 상실을 애도하게 했다. 와건 이스트는 비평적으로 혹평을 받았지만 그의 지속적인 유산은 관객에게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준 것으로 정의되며 영화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희수 올데이 셔리 구이모시대 본인 제노나이스코리 중앙연한 모슈바는 명인 히솔레저는 안타깝게도 2008년 1월 22일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촬영 중은 아니었지만 그의 죽음은 촬영 중에 발생했습니다. 테리 길리엄이 감독한 환상적인 영화 닥터 파르나소스의 상상극장 레저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제작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레저는 진통제, 항불안제, 수면제를 포함한 처방약의 우발적인 과다 복용으로 뉴욕시 아파트에서 반응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그의 경력,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 역할을 맡은 것이 주는 신체적, 감정적 부담을 균형 있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그의 일에 대한 헌신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를 지치게 하였고 이는 그의 비극적인 결말에 기여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사망 후 닥터 파르나서스의 상상의 세계 제작은 불확실에 직면했다. 레저를 기리고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길리엄은 이야기를 재구상하여 드림라이크 시퀀스에서 레저의 캐릭터의 다양한 측면을 연기할 배우들로 조니 뎁, 주드로, 콜린 페럴을 모집했다. 영화의 각색은 레저의 기억을 기리면서도 그의 원작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레저의 죽음은 브로크백 마운틴, 다크 나이트,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10가지 영화에서의 연기로 유명한 뛰어난 배우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다크 나이트로 4호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것은 그가 그 시대에 가장 재능이 있는 배우 중 한 명으로서의 유산을 확고히 했습니다. 레이 리오타, 굿펠라스에서 헨리 힐로서의 상징적인 연기와 다른 많은 기억에 남는 역할로 찬사를 받은 배우 레이 리오타는 그의 경력 내내 활발히 활동한 다작 배우였습니다. 강렬한 스크린 존재감으로 알려진 리오타는 범죄 드라마, 스릴러, 코미디를 포함한 인상적인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현장에서 촬영된 액션 스릴러 영화 Dangerous Waters를 촬영 중이었을 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리오타는 대위라고 불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그날 촬영을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잠든 상태에서 사망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호흡 부전, 폐부종, 폐 내의 체액, 심부전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67세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팬들과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고 리오타는 사망하기 전까지 심각한 질병의 징후를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오타는 영화 Dangerous Waters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영화는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사망 당시 레이오타는 후반 제작 단계의 영화 2편에도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의 재능은 그의 떠남 후에도 계속해서 스크린에서 빛날 것입니다. 리오타의 경력은 다재다능함과 헌신으로 특징지어졌으며 강렬한 역할부터 코믹한 역할까지 다양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위대한 영화인의 상실을 의미하며 그의 강력한 영인은 앞으로도 많은 세대에 걸쳐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필립 시모 호프만. 그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필립 시모어는 카포티, 더 마스터, 다우트 같은 영화에서 깊이 있는 연기로 영화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복잡하고 깊이 있는 인간 캐릭터를 잘 표현하는 능력으로 유명했던 호프만의 경력은 독립영화, 블록버스터, 연극에 걸쳐 있었고 그의 엄청난 재능은 모두에게 축하받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당시 호프만은 헝거게임 시리즈에서 플루타르크 헤븐스비 역을 맡으며 주류 블록버스터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스토피아 사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결말인 모킹제이의 대부분의 장면 촬영을 완료했다. 그러나 모킹제이 파트 2의 촬영이 한 주 남았을 때 비극이 닥쳤다. 2014년 2월 2일 호프먼은 46살의 나이에 맨해튼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그의 체내에서 발견된 헤로인, 코카인, 벤조디아제핀, 암페타민에 의한 급성 혼합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화산업과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에 호프만은 중독과의 싸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지만 많은 사람은 그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호프만의 부재를 반영하여 머킹제이 파트 2의 남은 장면을 조정하여 그의 연기가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그의 사망은 중독의 파괴적인 영향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재능 있는 배우 중 한 명의 상실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유산은 전 세계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상을 보면서 촬영이 쉽지 않으며 죽음이 어디에나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가야 할 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선행을 계속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